시간 멈춰 주시고요. 봉재욱 기자, 참고인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보이는 곳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날 의원님 튀어나오세요. 예, 질의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예, 시작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당시 그 주인 검사로서 부실 수사를 해서 조우용의 죄를 덮어줬고 그로 인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비용을 정리하신 것인데요. 대장동에 대한 미회수금 2,700여 원, 벨리타하우스 941억 원, 더 뮤지엄 양지 552억 원, 약 4천 몇백억 플러스 이자까지 합치면 5천억 정도의 국민 혈세가 여기에 투입됐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근데 저번에 이제 조우영 씨가 나왔었는데요. 부산저축은행 수사할 때 대장동 사업 시행권이 조우영 씨한테 있었다는 점, 그리고 경기도 풍동 벨리타하우스 시행도 조우영이 했고 더 뮤지엄 양지도 조우영이 했고, 그러니까 당시 윤석열 수사팀이 대장동만 봐준 게 아니란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부산저축은행에 혈세가 5조 원이 투입됐는데 그중에 1.14조만 회수가 되고 4조 원 가까이가 미회수됐다는 것입니다. 수사 제대로 한 데는 90%까지 회수가 됐고요. 최소한 수사만 제대로 했어도 50% 이상 60%까지는 회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윤석열 당시 주인검사의 이 덮어주기로 인한 이렇게 국민적인 피해가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관인 것은 이거는 사실 윤석열의 특수직무유기죄로 수사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오히려 이거를 기자분들에게 덮어씌웁니다. 이런 데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도를 했던 기자들, 특히 봉지욱, 그다음에 누구죠? 한상진, 네, 경향신문 기자 4명도 수사를 받게 되는데, 다음 자료 화면은요. 이제 청문회에서 봉지욱 기자께서 영장,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유가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이요. 압수수색 영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 조우영의 알선 수재 혐의는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이 부분과 또 피해자 윤석열은 박영수의 요청에 따라 조우영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서도 임의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도 없었다. 이 두 가지가 저는 결정적으로 거짓말이라고 보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고 저 김병욱 아마 의원실 관련해서 제가 거기서 자료를 받아서 일부를 허재영 기자에게 줬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예, 윤석열 본인의 특수직무유기죄에 대한 범죄 혐의를 기자들이 밝히자 그에 대한 보복으로 봉지욱 기자 등 양심 있는 기자들에 대한 가혹적인 수사를 하게 되는데요. 네. 왜 윤석열이 이걸 알고 있었는지 그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요. 예, 윤석열이 2011년 5월달에 본인이 이 부산저축은행 30억 부실 대출에 대해서 기소를 합니다. 본인이 직접 기소를 합니다. 이 세움에 대한 부실 대출을 기소를 하는데 이게 본인이 다 이름으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다음 자료 화면요. 똑같은 세움에 대한 대출과 자금 입금인데요. 다음 자료 화면요. 460억입니다. 그중에 70억이 벨리타하우스에서 세움으로 들어갔는데 이 세움이 당시 재정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70억을 주는 것 자체가 배임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우영이 알선수재했다는 이유로 이걸 덮어줍니다. 박영수 검사장 변호사의 요청 때문이었죠. 맞습니까? 그리고 저기 보면요, 지금 70억 배임 써 있잖아요. 네. 거기서 10억 원이 대검 중수부 수사 시작되기 직전인 2021년 2월에 조우영 계좌로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세움을 수사했으면 당연히 모든 계좌 내역을 봤을 텐데 개인 계좌로 10억 원이 갔는데 그걸 수사를 안 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맞습니다. 세움에 대한 배임죄를 기소했다면 분명히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 거기에 30억 원이 찍혀져 있다면 저 70억 원 그리고 조우영에게 개인적으로 흘러가던 10억 원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대장동 최초 시행사 대표였던 이강길 씨가 세움의 회장인 조양훈 회장도 나한테 전화가 와서 대검에서 너한테도 조우영한테 돈 준 거 물어봤어? 라고 그런 전화를 받았다는 증언을 했죠. 네, 객관적인 자료는 그렇고요. 다음이요. 이거를 조우영 항소심 판결문에도 이렇게 명시가 됩니다. 이거는 두 번째 윤석열이 수사를 하도 안 하니까 예금보험공사에서 2012년도 2월달에 이거 좀 수사를 하라고 고발을 한 건데 이때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장이었습니다. 역시 이걸 모를 리가 없죠. 피고인 조우영은 2012년 9월 25일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그 아래를 보면 피고인이
언제까지 벨리타우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금을 총괄했다. 이런 내용이 적시되는데 역시 당시에 조우영이 실질적인 운영한 벨리타우스에 대한 수사가 안 이루어졌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이제 많은 자료들을 종합을 해보면 2021년 한 9월경 저번에 이제 조우영 씨가 박길배 검사 만나서 커피 한 잔 먹고 나왔다고 한 그때요. 그때 사실은 대검 중수부가 최재경 중수부장이었는데 당시에 저 벨리타우스를 수사를 해서 김양 부회장만 기소를 하고 조우영을 덮어줬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10번 시간이 지나. 조우영에 대해서 2015년도에 수사를 해서 구속시킨 검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강일민 검사. 네. 강일민이 조우영 돈 받았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데 네. 이 강일민이 2023년 9월 달쯤에 네. 공지욱, 한상진, 그다음에 경향신문 송국민 기자 등 4명에 예. 대한 수사를 한 주인 검사가 또 누굽니까? 그때 이제 저희 담당 강일민이었습니다. 강일민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강일민 검사가 2015년에 대장동 업자들 수사를 해서 그 내용을 잘 알았다고 판단을 해서 아마 정식 발령이 아니고 직무대리 발령으로 강백신 밑으로 데리고 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강일민 검사가 2015년에 남욱 변호사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안 해준 그 사건 있잖아요. 곽상도 추가 기소했던 그 사건에 연루가 되자 서면 조사든 조사를 받긴 받았는데 이 검사들을 덮어주고 곽상도만 기소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강일민을 한국거래소로 파견 보냅니다. 수사팀에서 뺀 거죠.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강일민은 그 강백신 부장검사는 자기 밑에 부하가 범죄 혐의에 연루됐는데 덮어준 거죠. 곽상도는 또 기소를 해놓고 청탁을 한 사람은 기소했는데 청탁을 받아서 실행해 준 사람은 봐준 거죠. 장관님, 법무장관님. 예. 이게 똑같아요. 박정현 대령 기억하시죠? 박정현 대령을 윤석열 정권 하에서 입틀막을 하려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그 군 검사들이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잔뜩 기재합니다. 그래서 박정훈을 구속시켜서 최혜명에 대한 올바른 수사를 못하게 그 윤석열 청와대 가압을 밝히지 못했던 것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지금 강일민이 조우영을 2015년도에 수사했기 때문에 2023년도 언론에 대한 탄압을 할 때 이 압수수색 영장이 거짓말이면 모를 리가 없는데 그런 검사가 지금 아직도 현직에 있고 자기 직무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박정훈에 대한 거짓말을 잔뜩 써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군검사들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군검사는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걸 교정을 하고 있는데 왜 지금 법무부 그다음에 대검에서는 왜 강일민 검사를 기소조차 수사조차를 못하고 있는 겁니까? 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군검사와 똑같이 바로잡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 저희도 어쨌든 뭐 그 신분이 보장되는 검사이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여러 지금 뭐 국정감사에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떻게 좀 적절하게 처리할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꼭 해주십시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지금